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로 이제 딱 14일 남았습니다. 네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되죠? 예, 그렇죠. 내일부터죠. 28일부터 다음 달 4월 9일 24시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13일간의 뜨거운 열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참 아주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그럼 오늘 윤 기자가 돌아볼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오늘은 경기도에서 여야가 총선뿐 아니라 대선과 이 지방선거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이죠. 예. 바로 용인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용인갑과 용인정 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용인갑과 용인정. 네. 예. 왜 이 4개 선거구 중에 특히 이 두 곳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용인 현재 4개 선거구 상황을 보면은 일단 갑을병정 현재 현역 의원이 모두 이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용인갑에는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서 출마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용인을은 민주당 김민기 의원 불출마를 했고 예. 용인병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또 용인정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용인 4개 선거구를 보면은 용인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또 용인병은 국민의힘이 강세를 띠는 지역인데요. 용인을과 병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네네. 예. 오늘은 우선 무주공산이면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견된 곳 용인갑과 용인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용인갑 하면 그 포인트 지역이 뭐 처인구 이렇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용인 예. 처인구 이제 전체가 용인갑 예. 선거구로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용인을 보면요, 이 동서간의 개발 격차가 큰 곳이거든요. 이 용인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이 기흥구와 수지구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곳입니다. 반면에 예. 이제 동쪽에 있는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개발 공약이 상당히 또 잘 먹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역대 선거를 보면 개발 공약을 앞세운 보수 정당 후보가 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쭉 살펴보니까 용인갑 역대 총선 결과 12년 19대 총선 그리고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 그리고 21대 요 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정찬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경기 남부권을 보면요, 이 수도권 남부 벨트의 보수의 보루는 이 용인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경기 남부 벨트를 싹쓸이 했지만은 이 용인갑은 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서 이 보루를 지켜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이게 판세가 주변 지역에 영향을 참 줘요. 네, 그 신기하게 그렇죠. 그게요. 예, 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보면 이제 용인갑 옆에 이천, 네. 여주, 양평 뭐 네, 이런 그렇죠. 게 그쪽이 좀 보수세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경기 동부 지역은 이제 보수 강세 지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부의 이 보수 강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 동부의 우세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가 예. 용인갑 처인구다 이렇게도 볼 수 예. 있습니다. 총선 결과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후보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찰 출신이죠. 부산 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상식 후보가 나섰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 친윤계 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이원모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이 출마했습니다. 예. 개혁신당에서는 양향자 전 의원이 나섰고요. 네. 또 용인갑에서 17대와 18대 의원을 지낸 우대창 전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서울 강남 을에 그쵸. 공천을 신청했다가 네. 말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지역 재배치를 해서 간 곳이 바로 용인갑이 되는 거죠. 네네. 예. 네. 근데 뭐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용인갑 뭐 역대 선거 보면은 보수 정당이 좀 뭐 유리할 것 같은데 여기를 격전지로 꼽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 경기 남부 지역이 예. 이 유권자 지형이 많이 바뀐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뭐 수원 팔달 지역도 그렇고 전통적 보수 지역이 이제 개발 바람이 불면서 젊은 층이 유입이 되면서 예. 이 격전지로 불리는 곳이 좀 많은데 용인갑 처인구도 그런 네. 곳이거든요. 예. 이 역북지구, 남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권자 지형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예, 예. 있고요. 네. 또 이후현 정찬민 전 의원이 비리 혐의로 중도 낙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론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인 예,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원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모 후보가 처음에 강남을에 되고선 이제 그 용인갑에 됐을 때 거기 국민의힘의 그 완전 텃밭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어떤 총선 결과는 아직 모른다. 네. 그게 그렇죠. 바로 윤 기자의 판단이고요. 네. 예, 그러면
그 이번 용인갑 선거의 그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일단은 전선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상식 후보는 경찰 출신이고요. 국민의힘 이현모 후보는 검찰 출신이라서 이 검경 대결 이렇게 네이밍할 수 있고요. 또 이상식 후보는 또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고요. 그렇죠. 이현모 후보는 자타공인 친윤 인사입니다. 예.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리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이 용인갑 처인에서 강하게 부딪힐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도 조금 유리하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현재 그렇게 좀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용인갑 처인구의 경우에는 이 앞서 말한 대로 개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이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정서 역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처인구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집권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정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력이 있는 그 여당 후보에 밀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진할 것 같고요. 네. 그 용인갑과 달리 또 용인정도 또 용인정은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용인갑과 용인정은 이 데칼코마니처럼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앞서 말한 용인갑 이 보수 정당의 두 국회의원이 중도에 낙마를 했는데 그 용인정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 민주당 두 국회의원이 모두 불출마를 한 곳이라서 또 관심을 또 끌고 있습니다. 네, 26년이면 20대죠. 20대 네네. 표창원 의원 그리고 지난 21대 이탄희 의원이 네네. 당선됐지만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렇다면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는 되지만 이런 아무래도 좀 실망감 때문에 보수 정당으로 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후보가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인물이에요. 민주당에서 이 복당한 이현주 의원을 이제 공천을 했거든요. 물론 이 그렇죠.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현주는 공천장을 받은 건데 이현주 의원이 사실 민주당 간판으로 재선을 한 뒤 탈당해서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다음에 다시 옷을 바꿔 입어서 이번에 민주당 용인정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 용인정 선거구 보면 이 동백과 이 죽전 지역의 중심인데요. 이곳 유권자가 이 같은 이현주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경제 CEO, 네네. 그렇죠. 강철호 후보가 나오게 되죠. 네, 그렇죠.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이 용인정이 동백, 죽전 지역, 이 젊은 직장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제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제 전문가 출신 후보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용인정이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보면은 보수세도 만만치 않은 이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또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두 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정의 이 정치 지형을 민주당 우위로만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새로운 미래에서도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기한 후보 출사표 던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새 후보라도 현재는 뭐 양강구도 민주당 국민의 양강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민주당 이현주 후보의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좀 달래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은 두 국회의원 모두 당선되고 4년 초선만 지내고 떠났거든요. 이 같은 상실감을 어떻게 보듬어 안을까가 이 관건일 것 같고요. 또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광명 을에서 재선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출마를 하고 이번에도 용인정으로 왔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민주당 조직이 용인정 조직을 얼마나 좀 흡수하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략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이 두 국회의원이 불출마한 부분 좀 파고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두 역대 의원이 불출마한 것에 대해서 이 유권자의 실망감을 받아 안으면서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 정서를 좀 받아 안으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인정 선거구 역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지방선거 보면은 용인정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또 살펴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달 만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게 좀 그런 것도 분석이 좀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지금도 대통령 임기가 3년 정도 남았거든요. 아직 임기 중반이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 카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좀 활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CEO 출신의 강철호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이 젊은 유권자에게 경제 전문가라는 캐치프레이즈 얼마나 먹힐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OBS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OBS도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화성 지역 한번 돌아봤잖아요. 네네. 화성 을 선거구를 짚어봤는데 1강 2중 구도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이게 확인이 됐나요? 예, 화성을 동탄 이 신도시 있는 곳이죠. 후보 지지도를 저희 OBS가 알아봤는데요.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4.1%,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17.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0.2%였습니다. 민주당 공영 후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0%대 중위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OBS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예,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저희 진행자들이 네. 참 힘든데 이것도 읽을 게 저희가 많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윤 기자가 설명한 OBS 여론조사는요. 그 OBS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경기 화성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좀 계속 얘기를 해 나가면요. 네. 그 화성 을에 대해서 비례대표 투표 지지 정당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 예, 보니까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1위를 차지한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화성을 이 대표적인 젊은 도시인데요. 이 3, 40대 진보 유권자의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저희 OBS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예. 비례정당 지지도는 조국 혁신당이 30.6%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16.1%,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7%, 개혁신당 9.2% 순이었습니다. 이 조사 역시도 저희 OBS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경기 화성을에 거주하는 유권자 5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뭐 제3당 얘기 사실 이번 그 선거 초반부터 많이 나왔는데 뭐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변수. 저희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수도권 진보 지지층이 과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이제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그렇죠. 경향성이 예. 있었다면은 이번 총선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선호하는 경향성도 뚜렷이 있다는 예, 것을 예. 현재 확인할 수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정당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도 사실 좀 있는 것도 예. 예, 현재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참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와 이게 지금 D-15일 보름 2주 정도? 예, 이렇게 예, 남은 남았죠. 상황까지인데 앞으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민주당 입장 그 조국 혁신당에서 우군이지만 악은 아니다 이렇게 미묘한 표현을 쓰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변수를 이번 총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부터 공시선거 운동 기간인데 그러면 예. 선거 기간에도 사실은 이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로 이제 치열하게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양당 구도 속에서도 이 조국 혁신당의 이 돌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고민이 깊습니다. 좀 득표력 있는 인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사실 한 명 정도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좀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자기 선거구에서 나오기로 현재 버거운 접전 상황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급의 새로운 인물, 이 스피커를 투입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인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사실은 예. 뭐 유승민 카드도 뭐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유승민 카드가 좀 등장을 할지는 글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다라고 어떻게 말하기 보세요? 힘들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카드에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 이 찬반이 비등하기 때문에 네, 네.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승민 카드를 흔쾌히 이 국민의힘 예. 어떤 주류에서 받아 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근데 전 의원은 싫어하더라. 뭐 그러면 뭐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더라라는 그러니까 여튼 그 이야기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어떤
그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는 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추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인 지역 격전지 돌아봤고요. 문자로 3523번님 윤종아 기자 화이팅 해서 제가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 7985번님 출근길 눈 호강하고 있어요. 요즘 예쁜 꽃들 여기저기 많이 피었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문자 보내주셨고요. 예, 5787번님. 의정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의정부 시장님과 의정부엔 좋은 산이 참 많습니다. 도봉산도 있고 부대도 있어서 면회 다니던 추억도 있는데 와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 때마다 좋고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톨게이트비가 너무 비싸서 참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님 오시면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게요. 네, 톨게이트비. 그리고 0397번님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한 적 있어요. 오늘 개표 참관인 오늘 투표 예. 선거원 축제다 퀴즈였잖아요. 네. 하시면서 이번 선거 국민의 뜻을 잘 이행하는 분 선출해서 신명나게 일하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1718번님. 와, OBS 굿모닝 이유나 이창명 님이 진행할 때 국가기능사 자격증 시험 받으려고 공부했는데 합격했습니다. 네네, 벌써 축하드립니다. 1년 시간 빠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는 축하드립니다. 남자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이분은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당하게 합격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도현 밴드 잊을게 남겨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